힘든가? 하지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스페인 축구선수 카를레스 푸요의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눈높이 수학을 했습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상당히 불성실한 눈높이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분량은 일주일에 20장, 하루로 치면 겨우 3장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3장을 공부하기가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고작 해야 15분 남짓의 공부인데도 말이죠. 방문 선생님이 다녀가고 나면 사흘쯤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날짜는 나흘. 그러면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부터 하루에 5장씩 풀면 되는 거야. 그럴 리가 있나요? 3장도 풀기 싫은데 5장을 해낼 리가 없습니다. 급기야 남은 날짜는 고작 하루 이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앉은 자리에서 10장을 넘게 풀어내느라 끙끙대야 했습니다. 매주 그랬죠. 그런 식으로 6년인가 7년을 끌었습니다. 눈높이 수학의 기억을 되새겨보면 이런 엉망인 공부 태도를 가지고도 서울대에 들어간 것이 신기한 노릇입니다. 다행히 그때는 하루 분량이 고작 15분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해야 할 눈높이 수학이지만 하루만 해도 어찌어찌 처리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공부량도 눈높이처럼 올라갑니다. 하루 분량을 미루면 힘들어지고 이틀 분량을 미루면 밤을 새야 하며 사흘 분량을 미루면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삶의 일부분이 공부에서도 이럴진데 만약 삶 자체를 계속 미룬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365 공비타민 나의 엉망진창 눈높이 수학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목표 설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몰입편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내용 기억나시나요? 마음속에 목표를 잡으면 우리의 몸과 두뇌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목표에 가까워지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목표에서 멀어지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옵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불안감, 걱정,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아니 생명은 어떤 존재든지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고 나쁜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목표 지향 메커니즘이 우리를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계발서들에서는요, 목표를 뚜렷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부든 시험이든 승진이든 다이어트든 외국어든 우리가 하기로 계획한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목표가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뚜렷하면, 그리고 뚜렷하면 할수록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기쁘고 거기서 멀어질 때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닌 다른 행동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싱어가 특별한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사람도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잡은 목표에 따라 기쁘고 혹은 기쁘지 않은 일이 있었죠. 그 호불호의 생각들이 바로 마음속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명상을 수행했던 마이클 싱어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성공이라든지 부라든지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내면의 평화 혹은 자아의 탐색이 가장 중요했던 싱어는 목표를 더 뚜렷하게 하는 대신에 그 마음속의 목소리를 아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자신의 호불호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지요. 이 부분에서 저라면,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날씨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자잘한 것들에는 호불호를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 사소한 일에는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말처럼 말이야.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 중요한 일,
이를테면 싱어의 목표처럼 명상을 더 많이 한다든지 은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겠다든지 하는 것에는 호불호를 내려놓지 않을 거야. 내 목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거리를 두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그래서 싫다는 목소리는 점점 볼륨을 줄이고 좋다는 목소리를 늘려야지. 아마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싱어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 목표라는 것 자체가 나의 편협한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정하는 것인데 그게 정말 나에게 제일 좋은 걸까?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내가 과연 제일 잘 알고 있을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삶으로부터 얻어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것보다 삶이 나에게 주려고 예정한 것들이 더 커다란 것 아닐까?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사탕이든 게임기든 텔레비전이든. 어린아이는 양치를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젓가락질을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어린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일인 줄 알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는 어린아이 자신이 아니라 부모님이 압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기의 호불호를 내려놓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양치를 잘하고 젓가락질을 잘 배우고 고운말 표준어를 쓰고 수면을 일정하게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기쁠 것이고 그 아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무럭무럭 착하게 잘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클 싱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런 비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삶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려놓자. 내려놓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이클 싱어의 첫 취업 면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 은둔자가 되고 싶어 했고요. 박사과정을 마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호불호와 무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모두 받아들인 결과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가 시험을 치르고 취업 면접을 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산타페 지방대 학장으로 임명된 앨런 로버트슨의 공부를 돕기로 했다. 그의 공부를 돕는 일이 내 생활 방식을 그렇게 많이 바꿔놓진 않았다. 대학 수업이 있는 날 겸사겸사 만나 몇 시간 공부를 함께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다. 우리는 꽤 죽이 잘 맞았다. 앨런이 양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는 매우 성공한 은행가였던 반면 나는 말총머리에 청바지에 샌들을 신은 요가 수행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꽤 말이 잘 통했다. 나는 처음에 앨런을 가리키기를 싫어했지만 일단 그 일을 받아들이고 나서 열심히 하자 점점 앨런과의 관계를 삶이 선사하는 그 마법 같은 선물 중 하나로 여기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저항을 하긴 했지만 말이다. 앨런이 박사 논문 자격 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 공부가 진행되었을 때였다. 그는 나에게 자격 시험을 함께 쳐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로 나를 놀래켰다.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특히 그와 함께 공부한 과목이 전공 과목 3개 중에서 2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이야기에 결국 나를 내려놓았다. 나는 우리가 같이 공부한 2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나중을 기약하기로 생각했다. 그 다음이란 게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행정실에서 실수로 나를 3 과목 전부에 접수시켰다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저 내맡기기로 했다. 우선 나는 내가 왜 3번째 시험을 보는 것을 그렇게 꺼려 하는지를 관찰했다. 어차피 내가 학위를 마칠 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내 마음을 곰곰이 관찰한 결과 나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임을 알게 되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면 형편없이 실패할 게 분명했다. 실패에 대한 예감이 나를 불편하게 했고 이 불편함이 내면의 목소리를 작동시켜 시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짓거리도록 만들었다. 이번은 바로 그런 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나는 행정실의 실수를 더 이상 문제거리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나를 한층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도전이었다. 나는 세 과목의 시험을 모두 치르고 세 번째 과목의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두 시험은 전혀 문제없이 지나갔다. 앨런과 많이 공부를 한 과목이어서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험날이 다가오자 나는 불가피한 실험에 대비해서 마음을 다잡았다. 나 자신에게 벌어질 굉장한 실패를 침착하게 받아들이자.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시험 과목은 국가재정학이었는데 나는 교과서를 시험 전날에야 꺼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책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옆에 둔 채로 명상을 했다. 명상이 끝나자 평화롭고 고요한 기분이 나를 가득 채웠고 나는 다음날 있을 참사를 온전히 직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목에 떨어질 칼날을 검사하는 기분으로 나는 책을 들어서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두 페이지를 읽었다. 이 의식을 3차례 반복한 뒤에 나는 내맡기기로 한 내 결연한 의지를 알리듯 책을 하늘 높이 치켜들어 기도했다. 다음날 나는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시험 직전에 면밀히 지켜봤다. 놀랍게도 나는 다가올 일 앞에서 매우 큰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오전 명상 후에 나는 교과서를 다시 한번 꺼내서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펼쳐보니 내가 전날 펼쳐봤던 세 부분 중 하나였다. 나는 그 페이지에 나온 복잡한 차트를 살펴본 뒤에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았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날 아침, 나는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명상을 했다. 내면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저 평화롭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뿐이었다. 내가 진짜 시험을 통과했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기억난다. 설령 죽어도 하기 싫은 무언가를 삶이 나에게 가져다 준다고 해도 나에게는 마음 깊이 내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나는 경제학부가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조교로부터 시험 문제를 받았다. 조교는 총 6개 문제 중에서 3개만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시험지를 건네받으며 슬쩍 훑어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어제 마구잡이로 펼쳐본 책 3곳에서 문제 3개가 나온 것이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나는 그곳에 오랜 시간 서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나 자신을 초월하겠노라 라는 명분 아래 나는 자신을 내맡기고 내 개인적인 두려움을 기꺼이 직시했다. 그러자 지옥으로 추락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이다. 나는 지정된 방으로 들어가 쓰고 또 썼다. 마음에 뿌려진 영감의 씨앗은 매우 신선한 상태였다. 2번이나 펼친 곳에서 나온 차트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넘어 윤세까지 할 수 있었다. 나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 상태로 집을 향했다. 시험을 치러 갈 때만 해도 삶은 나에게 너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비켜달라 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과감히 그 부름에 응했다는 것이 너무도 기뻤다. 며칠 후 고프만 박사가 나를 불러 내가 국가재정학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았다.
학장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으면 기뻐야 마땅한데도 나는 왠지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자초지종을 전부 털어놓았고 혹시 문제가 될 일은 없겠냐고 물었다. 고프만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은 채 그렇게 겸손할 것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시험을 치르고 몇 달이 지났다. 고프만 박사가 내게 연락을 해와서 앨런 로버트슨이 나를 찾고 있더라고 전해주었다. 우리 둘은 모두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는 한동안 만나지 않고 있던 참이었다. 나는 앨런을 만났다. 그는 산타페 지방대학의 캠퍼스가 완공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개교 후에 수업을 진행할 교수진을 뽑고 있는데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 내가 수업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다. 나는 정말이지 산타페 지방대건 어느 학교에서건 학생을 가르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내 유일한 관심은 명상뿐이었다. 앨런에게 이런 나의 심정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당최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이건 부탁이 아니네. 자네에게 통보하는 거야. 나는 바싹 마른 입술로 내 가슴이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그 말을 내뱉었다. 알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죠? 내맡김이었다. 내맡김, 이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가. 그것은 약하고 겁쟁이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다. 나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길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만큼 용감해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짜내야 했다. 그리고 나는 결국 그렇게 했다. 삶에게 나를 내맡겼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게 된 것은 아니다. 나는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맡긴 덕분에 한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아주 명료해졌는데 이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좋고 싫은 마음이 내게 미치는 강력한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삶 자체에다가 내 삶을 내맡겼다. 이러한 성장 단계에서 나는 이 내맡기기 수행이 실제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가슴과 머리에서 형성되는 호불호 반응을 내려놓는다. 둘째, 그때 얻어진 명료한 시선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삶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본다. 만약 호불호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도 만약 호불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당신의 호불호를 완전히 내려놓기로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 심오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삶은 개인적인 호오를 따를 때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나의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모두에 굳건한 기반이 되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애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